네, 8월 29일 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게 미국 시장이 급락한 걸 봐서 그런지 네. 주말에 보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막상 시장이 이렇게 퍼렇게 뭐 거의 지려 네. 있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사실 오늘 뭐 지수 낙폭은요,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급락했기 때문에 네. 뭐 요 정도면 3% 안쪽이면 뭐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거긴 한데 하락 종목 숫자가 워낙 많죠. 그리고 네. 이제 향후에 과연 이제 이 긴축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공포가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아무래도 악재가 상당히 좀 강하게 부각이 좀 된 거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빠지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1,350원을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이 이제 당분간은 긴축을 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지금 밝힌 상태거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을 떠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연말까지 뭐 계속 긴축 기조가 좀 이어간다. 사실 우리가 이제 7월 이후에 시장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지수가 살아나는 이유가 뭐 당장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연말까지는 뭐 기준금리가 올라갈 걸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강한 긴축 기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조금 출렁거렸던 부분이고, 특히 이제 지난 6월 달에 공개됐던 점도표가 수정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요번 이제 9월 FOMC 회의 때 점도표를 다시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걸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명확하게 좀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긴축이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이제 선반영이 좀 되면서 반등을 좀 했는데, 그 기대감이 이제 무너지면서 지수가 이제 급격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다만 뭐 그 와중에 오늘 외국인들 투매가 그리 좀 심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나마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원포인트 전략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네. 항상 이렇게 좀 시장이 이제 공포에 짓눌려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들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장에 한 줄 전략은 새로운 주인공의 탄생, 이렇게 이제 정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장이 지금 폭락하고 지금 전 종목이 다 빠지고 있는데 무슨 주인공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금 워낙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상반기 때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태양광, 풍력 거들떠도 안 받았었거든요, 솔직히. 뭐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야 해외 수지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작년부터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었지만, 사실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은 시장에 철저히 좀 소외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6월 달에 시장이 이제 폭락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그야말로 대세로 또 올랐잖아요. 오늘도 지금 장은 급락하고 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견조하고, 그리고 네.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뭐 공시가 나오고 나서 다른 종목들은 약간 이제 윗골이 좀 달렸지만, 오히려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직전 고점을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을 좀 보면 결국은 7월 이후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했던 자리를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시장이 조금 이제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반등폭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토해냈다면 그야말로 좀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좀 진행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단기간 안에 이렇게 이제 강한 충격을 좀 받고 나면 항상 시장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더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주인공이 탄생한다.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도 좋지만, 오히려 조정받고 난 이후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업종으로 특히 저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다른 에너지 종목들에 비해서 정책 모멘텀이 훨씬 더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고, 방산과 마찬가지로 수주 모멘텀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는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종목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번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시장에 이제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업종들이니까, 오늘 오후장에는 시장 급락을 이용해서 이런 쪽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충격을 받은 이후에는 또 새로운 주인공이 우리 증시에 나타나기 마련이니까요.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는 로봇과 원자력 그리고 2차 전지, 자율주행에 주목해보자라고 이 4가지 섹터들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원샷 원킬 종목도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미 매니저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한전선부터 한번 리뷰해 볼 텐데요.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편입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네. 1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들고 가봐도 될까요? 네, 계속 홀딩을 하자는 전략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24일이죠. 24일 날 1,800원에 딱 매수를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종목들이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던 시기여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재룡전기가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대한전선도 고점을 좀 넘어가면서 장중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왔어요. 목표가가 2,100원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에 2,045원 정도 터치를 좀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4% 정도 벌써 수익이 좀 나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대안주로 제가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표가 2,100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윗꼬리에 조금 달리고 있는데 2,100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의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걸로 홀딩 관점으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7월 27일에 편입했던 BHI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네.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이 맞습니다. 종목도 지금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원자력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잘 버티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수주가 나오고 난 이제 바로 다음 영업일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다들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잘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기대들을 좀 했었는데 오히려 금요일 날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음봉 전환 내지는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는 하락이 조금 나와버렸었는데 BHI만은 혼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 가장 처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제 BHI라는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7월 말에 소개해드렸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무려 지금 37% 가까이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수소,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종목은 뭐 CS 윈드 말씀드렸었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최근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외에 신성 ENG라든지 후속주들이 지금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런 후속주 찾기가 시장에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BHI도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0,000원을 지금 넘어서려고 하는 자리에서 약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10,000원 자리가 강하게 좀 돌파가 되면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거의 50% 가까이 수익이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BHI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하시고 반면에 다른 원전 관련된 종목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KPS 이런 종목들도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아까 제가 시장 전략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보다도 아직까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는 10,000원 돌파를 기대해보면서 10,000원대를 돌파한다면 한 11,000원대 이상까지 조금 더 보유해보는 걸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사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려워서 많은 종목들이 도착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은 HLB입니다. 6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60%, 손실이 크고 거기다 비중도 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HLB를 지금 6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근데 다행히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HLB가 가장 반등이 좀 잘 들어왔고 시장이 흔들릴 때도 조정폭도 지금 되게 좀 작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HLB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정도까지 한번 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임상 종양 학회가 있잖아요. 네. 그 학회 때 또 HLB가 지금 여러 적응증에 대한 이제
그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임상에 대한 이제 중간 결과가 이제 발표가 좀 되면서 한 번 더 이제 좀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너무 매수가를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 52,000원 정도 선을 단기적인 반등 목표치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만약에 한 52,000원 정도 가격 반등이 조금 들어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좀 뭐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종목을 좀 매도할 필요가 있겠다. 62,000원까지는 조금 멀어 보이기 때문에 한 52,300원 정도 가격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보시고 조금만 더 보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반등선 52,000원대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에어부산입니다. 5,230원에 10%를 보유하고 계세요. 네. 에어부산은 사실 요즘에 이제 항공주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항공주들 중에서도 이제 진에어라든지 이런 로컬 LCC 기업들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마도 이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검사를 받다가 자칫 이제 확진이 좀 된다거나 이러면 거의 한 2, 3주를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이제 그 코로나19 검사를 면제하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이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이제 면제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항공사들 주가도 이제 반응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 특히 이제 LCC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동남아 이제 이 여행객들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시아나 항공의 이제 자회사인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그런 모멘텀을 받기도 좀 어려워 보이고 차트 추세 자체가 워낙 지금 조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항공주를 대응을 한다라고 해도 에어부산 썩 좋지도 않고 그리고 전체 이제 모든 업종을 놓고 봤을 때 항공업종이 지금 그리 좋아 보이지도 않거든요. 리오프닝과 관련된 뭐 수혜 이런 것들이 나온 지도 꽤 됐는데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 되게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에어부산은 그냥 손절 매도를 좀 하시고 어차피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잖아요. 좋은 종목이건 나쁜 종목이건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다 평균적으로 4에서 한 7, 8% 정도까지도 하락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손절 매도를 좀 해버리시고 시장이 살아났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살아날 수 있는 종목으로 손실을 좀 만회하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에어부산은 아쉽지만 손절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하는 의견을 제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부산까지 우리 시청자분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에어부산은 조금 아쉽지만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샵 2034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 문자 사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아까 전에 저희가 오후장에 새로운 주인공의 탄생이라고 남겨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원샷 원킬 종목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한데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보도록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 제가 지금 HTS가 안 돼가지고 방송에 집중이 안 되는데요. 네. 현재가로 그냥 편입을 할 테니까 가격을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유일 로보틱스 요 두 종목이 사실은 이제 로봇 종목들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실제로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그리 좀 신선하진 않잖아요. 네. 그동안에 뭐 삼성 M&A 관련된 수혜주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의 어떤 로봇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종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 중에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시장이 이제 조정을 한번 받고 나면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될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대응을 좀 해보자. 제가 생각했을 땐 재료가 부각이 됐을 때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로봇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현장 경영을 한다라고 하고 지금 삼성 직원들 내부에 상당히 좀 두근두근한 이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좀 퍼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직원들을 구조조정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실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잖아요. 삼성그룹도 마찬가지거든요. 비단 이건 삼성그룹만의 이슈라기보다는 전체 대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왜 얼마 전에 우리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인력 감축한다는 얘기를 먼저 네. 해가지고 네네. 내년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인력 감축한다는 얘기 나와가지고 좀 출렁거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만큼 경기가 좀 힘들다라는 이제 반증이다 막 이렇게 이제 해석이 좀 나오면서 인력 감축 얘기가 시장에 되게 악재로 좀 부각이 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내 대기업들도 이제 사람 숫자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결국 인건비를 줄이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필요한 자리에는 또 사람을 구하기 되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이제 두 가지 되게 모순된 상황이 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실상 있는 사람들을 자르고 그걸 이제 대체하는 게 이제 로봇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한 2주 전쯤에 삼성그룹의 이제 무인 자동화 공장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됐었잖아요. 그때 가장 강하게 이제 시장에서 이슈를 좀 받았었던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 특히 그 중에서도 유일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이제 상한가까지 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테마 속에서 강하게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기업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면 2011년에 이제 설립된 생산 자동화 관련된 토타 솔루션을 제공하는 로봇 전문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사출 자동화 장비라든지 직교 다관절 협동 로봇 이런 이제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로봇이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를 보시면 아 전방에 투자가 정말 좀 많이 늘어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자동차 업종이 이제 가장 이런 산업용 로봇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의료기기 이제 제조 현장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고 요즘에 투자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2차 전지 쪽이잖아요. 2차 전지 쪽에서도 로봇 자동화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강하게 좀 부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 그리고 이제 반도체예요. 사실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첨단 공정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꼭 필요하긴 해요. 이게 로봇이 대체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도 심지어 이제 로봇 자동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앞서 제가 읊어드렸던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가전제품, 뭐 의료기기 이런 쪽이 전방에 대표적으로 좀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산업에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잘라야 되는 이제 그런 구조적인 환경이 좀 왔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 산업은 앞으로 더더군다나 이게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불황기에 더 좀 호황을 맞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이 바로 이제 로봇 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동화 장비라든지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게 테마로 움직이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이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풍력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물론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2분기 때 이제 실적도 아주 좋아가지고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보면 실적이 아직까지도 그리 좋지 않은 종목들도 정책적인 모멘텀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거잖아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전방에 대한 이제 투자가 늘어나면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로봇과 관련된 이제 테마는 아직까지 중소형주들이 많아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종목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큰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런 약세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트레이딩을 하시기가 훨씬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로봇 종목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3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6,000원 정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로봇 관련주로 유일 로보틱스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네. 2030까지 삼성그룹이 무인 공장을 추진하겠다라고 그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더욱더 로봇 관련주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일 로보틱스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로봇주 그리고 뭐 원자력 2차 전지 자율주행이 있었는데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다 하고 싶은데 오늘은 장이 좀 너무 많이 빠져서 좀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는 좀 불편한 시장이긴 해요. 그래서 고심 끝에 한 종목도 준비를 해온 종목인데요. 두 번째 종목은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역시 좀 편입을 하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유일 로보틱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두 번째는 유일 에너테크. 똑같이 유일이 들어가는데 두 회사는 일단 전혀 관계가 없다. 없어요? 네, 이름만 똑같을 뿐이지 전혀 관계없는 회사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유일 에너테크는 제가 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지난주에 제가
그 하나기술 얘기를 잠깐 해드렸을 거예요. 하나기술이 이제 대규모 수주 계약이 마치 이제 성사가 된 것처럼 보도가 좀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 최종적인 이제 계약이 된 건 아니고 업무 협약을 맺은 단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이제 그걸 리뷰를 해드렸었냐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 결국은 계약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계약 기간이라든지 계약 금액만 확정이 안 된 상태다. 결국 이게 대규모 장비 공급 계약이 이제 진행이 좀 된다면 특히 이 반고체 쪽에 1조 원대가 넘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만약에 좀 체결이 된다면 이건 뭐 그야말로 장비 종목들한테는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라는 거고 비단 이제 하나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장비 종목들조차도 같은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2차 전지 제조 장비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왔고요. 이 회사는 2차 전지 이제 노칭 장비 그리고 스태킹 장비 우리 G 스태킹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가장 좀 뜨고 있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두 가지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비가 덩치가 엄청 커요.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지금 노칭 장비 화면이고요. 스태킹 장비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요게 이제 2차 전지의 가장 좀 핵심적인 전극 공정이 들어가는 이제 장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업계 최초로 요 회사가 이제 2017년에 240 ppm 고속 녹칭 장비를 개발. 그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고 노칭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고속 녹칭 장비 개발에 이제 성공을 좀 했고 노킹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스태킹 장비도 라이닝 장비를 통해 가지고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제 장비 라인업으로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방 시장에 이제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나다 보니까 요 회사도 작년부터 증설 투자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작년에 땅을 매입을 했거든요. 141억 원을 선제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무려 6,500평 규모의 토지를 지금 매입을 해놓은 상태예요. 지난 8월 달에 잔금의 90%가 지급이 됐고 하반기 안에 잔금 지급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증설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지금 연간 기준으로 한 700억 정도 캐파인데 이게 무려 4배가 늘어나는 3천억까지 지금 생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기업들이야 몇 천억 수조 원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만약에 뭐 잘 안 되면 물론 그것도 이제 타격이 좀 있겠지만 기업의 명운을 걸고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 원의 설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진짜 기업의 미래를 걸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방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나 스태킹 장비 같은 경우에는 SK온에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SK온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테네시라든지 헝가리 지금 상공장 짓고 있고 중국에도 지금 2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장 지으면 당연히 이 동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장비들이 납품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가지성이 좀 높아진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리튬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중국 전력난 때문에 탄산 리튬, 순환 리튬 얘기 때문에 미래 나노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유일 에너테크가 보유하고 있는 제영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전환사채 이게 만약에 전환이 돼가지고 주식으로 되면은 2대 주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탄산 리튬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편집했고요. 목표가는 1차 21,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16,500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유일 에너테크까지 꼭 오후장에서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료 방송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시장이 되게 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장 뭐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주 시장 전략 자세하게 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